호지민 주석, 호 삼촌, 호 아저씨, 호 할아버지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는 호지민이 유년기를 보냈던 곳을 기념하여 기념관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지민 트레일을 달리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200여 킬로의 이 베트남 국기가 쫙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성지화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도로 관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잔디, 풀 이런 거를 깎아서 다른 어떤 곳보다도 도로 관리가 잘 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호지민에 대한 이 베트남 사람들의 사랑은 아주 대단합니다. 말하자면 국부와 같은 나라를, 지금의 베트남을 만든 그런 영웅이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의 호지민에 대한 그 사랑은 굉장합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어떤 느낄 수 없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례하는 루트가 있네요. 화살표를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이게 화살표입니다. 어떤 설명서 같은 거는 없고 화살표로 이쪽으로 가서 순례를 해라, 방문을 해라 하는 그런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호치민이라는 그런 팻말이 있네요. 여기가 아마 호지민이 유년기를 보냈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방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내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요 초가집으로 돼 있는 대나무 집이죠. 대나무 집으로 돼 있는 이런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게 아마 호지민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곳인 것 같습니다. 요 안내판에 보니까 호지민 아버지, 호지민 아버지가 살았던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호지민이 여기서 유년기를 보냈다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재단 같은 게 있고요. 꽃이 오퍼되어 있고 아주 단촐하네요. 호지민이 국부임에도 그 소박한 단촐한 그런 생활로 베트남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호지민 아버지가 계시던 것도 굉장히 소박합니다. 물론 가구나 이런 게 없어서 더 그런데 방이, 조만한 방이 3개 정도 있고요. 의사셨다고 하니까 뭐 이런 곳에서 진료 같은 거를 보셨겠죠. 집이 작아서 고개를 숙여야만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부엌, 공동 이런 부엌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작은 화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옛날식 찬장 같아요. 그릇 같은 게 넣어 있고, 그러니까 화덕, 찬장, 그 다음에 저 독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바구니가 소쿠리가 몇 개 있을 뿐입니다. 옛날 초가집이기는 해도
굉장히 단촐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해놨는지는 모르지만 정갈하고 소박하고 아주 단촐한 살림살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런 거를 배워서 호지민이 생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런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이 처마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지붕이 좀 경사가 심하죠. 그 얘기는 비바람이 심하니까 비가 와도 빨리 흘러내릴 수 있게 지붕의 경사가 심하고, 그 다음에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처마가 굉장히 아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대나무로 이걸 눌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바람이 심해서 그것에 견딜 수 있도록 이 전통 가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장경 군인이겠죠. 무장 군인이 가드를 쓰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초소까지 있고, 그만큼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무장 경비를 쓸 정도면. 여기는 호지민 아버지의 이웃집이랍니다. 이웃집 보관이 돼 있는데, 보존이 돼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지민 아버지의 집보다는 조금 크고 아마 부잣집인 것 같아요. 이 집이 호지민 아버지 집에 비하면 한 2배는 큰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호지민 주석, 호지민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집보다는 훨씬 크고 화려하죠? 근데 이 친구들이 아직 사회주의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순례를 화살표를 따라서 그렇게 쭉 하라고 그래서 다른 곳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자유롭게 막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좀 답답한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살짝 화살표에서 벗어나서 제 임의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호지민 대통령을 기념하는 이런 거. 이거는 호 주석이 탔던 그런 자동차겠죠? 사진에 흑백 사진이 있고, 베트남 말을 제가 모르니까 어떤 설명서도 없습니다. 영어는 그냥 만지지 마라. Don't touch. 그것만 했으니까 그냥 뇌피셜로 짐작을 해봅니다. 기념관이 언뜻 보면 중국식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은 기와를 빼면 한옥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베트남의 전통 가옥이겠죠. 근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모양새가. 다만 이제 기와가 조금 다르고, 무슨 처마선이나 색깔이나 이런 게 좀 다르겠죠. 여기를 한 바퀴 돌아보고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꼭 백화점이나 공항 같은 데 보면 그냥 빙빙 돌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선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빙빙 돌리네요, 사람을. 그래서 화살표를 따라가면 지그재그로 빙빙 돌려서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또 내가 나가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가보면 제가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은 데가 있을 텐데, 대개 이렇게 하는 거는 공항 같은 데서도 그렇잖아요. 면세품이나 이런 거, 양주나 이런 거 하나라도 더 팔려고 이런 식으로 동선을 비비 꽈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동선 따라가면 조만한 가게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막 말을 붙이면서 음료수를 먹어라, 뭘 사가라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가 완전히 기념관이면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 사는 친구들은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느끼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외국인들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던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어색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상점들을 쭉 돌아서 뺑뺑 돌아서 어디인지도 모르고 가야 되는지. 아이고, 햇빛이 좀 아주 이쁘네. 아이고, 요건 이쁘다. 이 뭐야, 등꽃이야 뭐야? 아따, 컬러가 아주 다양하게 해놨네. 좋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 다 구경하고 가라고 동선을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그 혼잡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지금 저 앞에 보니까 단체 베트남 사람이겠죠. 단체 참배객들이 온 것 같습니다. 결국 돌아 처음에 왔던 입구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줄을 지어 가지고 앞에 뭐 헌화물 같은 거를 가진 사람이 앞에 서고 참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성지와 마찬가지죠. 성지와 마찬가지라서 아마 외국 관광객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엄숙함 내지 뭐 애국심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장소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게 잘 가슴이 안 와닿죠. 예. 그러니 여기도 이 정도면 거기는 어떻겠습니까? 잘못하면 거기는 큰일 나죠. 쓸데없는 말을 한다든가 뭘 건드린다든가 하면 거기는 뭐 미국인도 아주 그냥 뭐 용서를 안 하는 동네니까. 예, 보십시오. 여기도 이 기념관, 호지민 기념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애국심이 대단하거든요. 베트남 사람들도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 큰 나라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해서 이겼던 나라잖아요. 한 번도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자존심, 자긍심, 애국심 이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 정도 아주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인내력도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그거 잘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우리 베트남 친구들 그런 걸 잘 알고 잘 대해 주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